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서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 방한해서 잠시 뒤에 북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번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 배경과 의미 등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정부 측에 이제 통보를 하고 오늘 오전에 이제 인천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이제 참석을 한 뒤에 뭐 예정대로라면은 뭐 밤 10시쯤 이제 평양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데 네. 먼저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 군의 정말 그 최고 3인방을 포함된 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게 된 목적이 뭘까요? 예, 하여튼 그 의도와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일단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전격적으로 우리 남한을 방문,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그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북한이 전격적으로 이런 결정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 측이 지난 8월 달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전제 조건을 달면서 그 접촉에 대한 이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2달 가까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냐.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을 방문하셔가지고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조로 풀어나가자라고 말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비방을 하면서 이제 남북관계가 당분간 어렵겠다, 대화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아시안게임의 폐막식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최고위 인사를 보냄으로써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 장애물도 있었고 그게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통큰 결단을 내려서 남북 대화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전격적으로 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효과가 그런 목적이 이제 한 가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미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난 한 달 동안 또 김정은의 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김정은 정권과 체제가 건재하다고 하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홍보 효과를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방문을 해서 이제 우리 대표단과 뭐 티타임 가지고 오찬 회동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정홍원 총리를 만나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아마 지금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측 수석 대표격으로 나간 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직전 국방장관이었단 말이죠. 그동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반발을 하면서 이 김관진 장관을 뭐 무슨 표적으로 삼아서 훈련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위기를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같이 정말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하는 덕담들을 주고받았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도 남북 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우리 정부도 현 정부 출범 이제 2년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우리 대통령께서 통일 대박도 말씀하셨고 또 통일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 드레스덴 선언도 발표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조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사실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어젯밤에 이런 방한 의지를 고위급 인사의 방한 의지를 밝혔고 우리도 그걸 또 전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어쨌든 서로의 필요와 입장이 일치돼서 이렇게 오늘의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어떻든 서로 간의 입장이 분명히 다른 건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의 만남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박사님 지금 이제 화면은
인천공항에 이제 보도진들이 이 취재진들이 이제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들이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네, 예정대로라면 한 30분 뒤에 10시에 이제 북한 실세 3인방을 비롯한 이 대표단 11명이 북측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많은 취재진과 경찰 병력들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인천공항에 오늘 오전에 한 10시쯤에 와서요. 뭐 예정대로라면은 한 밤 10시에서 뭐 한 10시, 11시 사이에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해 항공 노선을 통해서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당초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청와대를 이 고위급 대표단이 그렇다면은 방문할 것인지 예방을 할 것인지 참 주목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제 청와대 예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친서라든지 구두 메시지, 근데 지금 구두 메시지는 이제 갖고 와서 그 효과로 이제 고위급 접촉 2차 회담을 뭐 우리 측이 원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했는데, 이 정도 뭐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북측이 강조했듯이 우리가 북측 대표단이 이제 남측을 방문한 것은 주 목적이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네. 폐막식을 참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들이 이번에 방문하는 목적은 아시안 게임 폐막식을 참석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방문할 시간은 없다. 원래 시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는데,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네. 북측으로서는 이제 황병서라고 하는 총정치국장을 보냈다고 하는 거, 네. 뭐 최룡해나 김양건 북한의 대남 담당 비서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방문이야 뭐 당연히 아시안 게임과 연관이 돼 있고 하겠지만, 황병서가 온 그 자체가 김정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이 정도 보여주었다면 이제 뭐 충분하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것 같고, 네. 사실 남쪽에 체류한 기간이 1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청와대까지 가기에는 또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을 하시는 계획이었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겠지만 아마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북측도 그렇고 우리 측도 그렇고요. 일단 이번 한 번 만남으로 해서 남북 간의 산적한 모든 현안들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제 2차 고위급 접촉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정상 간의 어떤 접촉이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폐막식에 앞서서 정홍원 국무총리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서로 오가지 않았을까?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건 없습니다. 뭐 통일부가 항상 뒤늦게 브리핑을 해주니까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서로 오가진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우리 방송 매체에서도 뭐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분석들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황병서가 와서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 네. 특히 김관진 실장이나 통일부 장관과 만나면서 주로 최룡해와 김양건 비서가 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왜 말을 안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보도 나온 걸 보면 정홍원 총리와의 대화 때는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 언급을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특히 축구에 대해서 아시안을 넘어서 정말 전 세계의 패자가 될 수 있다. 남과 북이 합치면, 그런 언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화면에도 그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렇게 그렇죠? 화기애애하게 네. 손을 붙잡고 네. 이제 인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폐막식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BIP실에서 그 황병서 전 정치국장하고 이제 정홍원 총리가 이제 만나는 모습인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아시안 게임 이 폐막식이 끝난 뒤에 북한 이 고위급 대표단을 정홍원 총리가 다시 면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시 면담을 한다는 것은 뭔가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이제 우리 측이 원하는 시기에 하기로 이제 합의가 됐고,
또 2차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앞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북측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통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규현 수석 대표와 북한의 원동현 그 단장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 모든 문제가 풀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 고위급이 이렇게 와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마 그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타진하고 입장을 전달하고 교환하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 싶은데 아마 아까 15분 뭐 이 폐막식 직전에 너무 짧은 시간 만남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의례적인 인사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끝난 후에 좀 더 밀도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추가 접촉을 하고 있는지 아마도 우리 총리께서 만나는 거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총리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황병서도 북한에 사실상 2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병서도 역시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의지를 또 전달하고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직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채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분야 통해서 문화, 뭐 스포츠. 근데 항상 지금까지 스포츠 분야에서는 남북 단일팀도 있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정치, 경제 부분에서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똑같이 그런 쳇바퀴가 다람쥐 쳇바퀴가 아닐까. 스포츠 교류에서는 이렇게 화기애애하지만 돌아가서 그 이후에 또 입장이 변하거나 뭐 다시 돌아선다거나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고위급 3명을 보내면서도 북한 매체,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 매체에서는 우리 측을 비난하는 글을 그대로 싣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유엔 가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이 외세에 의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우리 아시안 게임의 폐막식 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7년 전 10월 4일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나서 14선언을 발표한 7주년이기도 합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6.15와 14선언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14선언을 전폭적으로 이행하는 길이야말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14선언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오늘 이렇게 고위급 대표가 참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열리는 고위급 접촉, 2차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간에 지금 얽혀있는 현안들이 과연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려가 아직 남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고위급 접촉의 고위급 인사의 방문은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것이 관계 발전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고위급 접촉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 이를테면 북한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미연합 연습 중단, 5.24 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의 즉각 재개, 그다음에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측은 천안함 복침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 재발 방지 약속, 네.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DMZ 세계 평화공원에 대한 북한의 호응, 우리 측 제의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위급 접촉에서 과연 어떻게 접점을 이루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제대로 서 있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결정할 텐데 우리 측도 그렇고 북측도 그렇고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대화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접촉에서 모든 문제를 다 원하는 대로 풀기는 어렵다면 일단은 우선 접점이 마련되는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나가고 물꼬를 터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제가 전해드렸듯이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이 끝난 뒤에 이제 정홍원 총리가 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다시 만난 것은 이제 잘 돌아가시라. 이렇게 작별 이제 인사였다. 의례적인 이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시간을 갖고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주 경기장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제 출발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이 황병서 이 군 총정치국장, 이 김정은 체제에서 사실상 2인자로 이제 급부상한 인물인데 우리나라의 이 북한의 군 총정치국장이 온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처음입니다. 그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남북 간의 그 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죠. 70년대 초부터 해서 이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조절위원회 정상회담이 있었죠. 두 번의 정상회담은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회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측을 방문한 북한의 인사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이 총정치국장이 우리는 뭐 그런 직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직책과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총정치국장이 현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상무위원을 맡고 있고 네. 특히 김정은 정권에 있어서 이제 최종의 후임으로 총정치국장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당 조직 지도부의 제1부부장 출신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과 군과 이 가장 실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동안 이 총정치국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면은 과거에 그 2000년에 네. 2000년에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이 요구한 것은 만약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면 남측과 먼저 대화를 하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6.15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직후에 조명록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치국장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측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총정치국장을 보내고 뭐 소위 자기가 썼던 전용기를 또 태우기도 하고 특별한 의전을 갖추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전격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기도 하지만은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특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뭐 우리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특사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측면에서 총정치국장의 우리 한국 방문, 대한민국 방문은 의미가 있다고 네, 문 박사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룡의 그 당 비서라든지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의 지금 이 남한에 온 소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이런 오찬 회동이라든지 우리 측 김관지 실장과의 어떤 이 대화의 자리에서도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게 참 의아한 면도 있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 원래 이제 저도 뭐 남북 회담을 많이 해봤고 제가 수석 대표로 나가서 회담을 했습니다만 통상 남북 회담은 수석 대표 간의 회담입니다. 네. 여러 대표들이 참석을 하지만 주로 발언은 수석 대표 간의 발언을 하는데 오늘 모양새를 보면 우리 수석 대표가 김관진 실장이라면 북측의 수석 대표는 황병서거든요. 네. 그렇다면 수석 대표 간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네.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네. 저도 의문이 되는데 네. 뭐 일각에서는 황병서가 제2인자이기 때문에 네. 김관진 실장과는 이 서로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제 얘기를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제 생각은 김양건이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총정치국장이 온 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면서 네. 총정치국장의 그 위임을 받아서 내가 발언을 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렇게 남북 간의 대화는 실제는 이제 통전부장과 대남 담당 비서를 맡고 있는 김양건이가 사실 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대화의 주 임무는 아마 김양건이 맡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황병서는 사실 대남 업무를 많이 해본 인물이 아니었고 네. 주로 당 조직 지도부에서 군을 관장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아마 말을 아꼈던 것 같고 굉장히 또 자세도 좀 경직되어 있었어요. 네, 그랬었죠. 처음에는. 예. 나중에는 이제 좀 웃기도 하고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남북회담할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대표 간의 어떤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서로 정리하고 이제 나가서 발언을 하는데 북측은 그런 게 더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역할 분담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온 것은 주로 그런 역할 분담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황병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총리와의 대화 때는 예, 황병서가 아주 드디어 밝았어요. 입을 예. 열었단 말이죠. 네. 입을 열어서 총리의 말씀에 화답을 하고 이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역할 분담이었던 것 같고, 황병서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왔다는 자체만 해도 그것이 메시지라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아까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김양건 통일전선부장하고 우리 류길재 통일부 장관하고는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이 계속 언론에 비춰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석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김양건과 이제 우리 통일부 장관 사이에는 뭐 과거에 뭐 통통 라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고위 당국자 회담을 하려고 그러다가 수석 대표의 급 때문에 이 개최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전부장 나와라, 우리 통일부 장관 나갈게. 그러니까 북측에서 통전부장과 통일부 장관이 격이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상 오늘은 서로, 그것이 이렇게 네.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 거거든요. 네. 막 그런 걸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측의 입장,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만 간접 대화를 했던 이야기들을 둘이 만나서 우리의 진의는 이런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또 북측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다라고 하는 의지를 서로 교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대화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고위급 접촉이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보는데, 앞으로 이제 고위급 접촉을 열기 위해서 의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마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한 달여째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또 심지어는 북한에 뭔가 정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인자라고 불리우는 이 총정치국장을 보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측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도 있겠지만, 또 내부의 어떤 안정이라든지 이런 동요를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보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시각에 공감을 합니다. 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 문제는 북측 스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스스로 이제 매체를 통해서 다리를 절고 정말 그렇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지도자 상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는 신변 이상까지도 이제 억측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인자로 불리우는 총정치국장을 보냄으로써 김정은 중심의 정권은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내부, 또 북한에서 그걸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청명선언 이례적으로 굉장히 비롯해서 신속하게 폐막식에 우리와 참석을 하고 동시에 있다. 우리와 동시에 이제 같은 시간에 그걸 발표를 한 것인데, 아마 그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내부에도 그걸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도자가 통큰 결단을 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네, 문 박사님 잠깐 이 네. 화면 설명해 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북측 대표단이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뒤에 이제 인천 공항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지금 네. 화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YTN 취재차가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서해 직항 노선을 이용해서 이제 평양으로 다시 이제 귀환할 예정인데요. 문 박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김정은 그 이상설에 대한 이 불식, 그 이상설을 불식시키고 대내외적으로 북한 체제와 정권이 탄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히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제에 이 평화 의지, 대화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제가 볼 때는 뭐 이수용 외상이나 강석주 이 국제담당 비서를 유럽에 보낸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네. 단번에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이 행사 이벤트성 효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실제 이제 앞으로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정말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일 때 비로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좀 그 화면을 보니까 예전에는 참 볼 수 없었던 모습인데 이 군 총정치국장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의 거의 2인자고 군의 총 책임지는 실세이기 때문에 네.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게 뭐 김정은 다음이다 이런 평이 많이 나오는데, 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만을 따로 이 경호하는 이 경호 요원들이 북한에서 직접 또 왔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선글라스까지 끼면서 마치 굉장히 그 VIP, 뭐 마치 정말 북한의 최고 책임자 버금가는 그러한 경호를 하는 모습을 일부러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측이 저도 남북 장관급 회담이라든지 국방장관회담을 위해서 평양에도 가고 여러 차례 북측 인사들과 만나지만, 우리 장관이 갔을 때 우리 장관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늘 경호 요원들이 우리 내부에서 활동할 때는 경호들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북측에 갈 때는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상대 측에서 신변안전 보장 각서를 해주고 신변안정을 경호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대한 경호를 한 것은 아마도 상당히 시각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갖도록, 네. 그래서 특히 김정은이 이만큼 아주 북한에서 실세를 보냈다. 실제 그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당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의 정점에 김정은이 제1비서로 앉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당의 방침이 정해지고 그 당의 방침을 군에 이행하고 감독하고 관장하는 조직이 바로 총정치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룡해를 이 근로담당 비서로 보내고 황병서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군을 담당하던 조직지도부 일부 부부장이 총정치국장을 맡음으로써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고, 황병서는 그런 점에서 위상이 보여지는 인물이죠. 네. 시각 효과는 단단히 한 것 같은데요.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우리가 8월 달에 제의했을 때는 그때는 묵묵부답이다가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제의한 게 그만큼 대화가 다급하다.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북측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네. 8월 달 우리 측 제의에 대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사실상 거부를 한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오늘을 기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고위 인사를 보내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2차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북측으로서는 남북 대화와 교류의 필요성은 있지만 최대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여건과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들을 계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를 하다가 그걸 수용하는 모양새를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오늘을 놓치면 사실 북측은 다시 하려면은 우리에게 사정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됩니다. 네. 작년 개성공단 문 닫았다가 다시 한 것 같은 그런 별로 그렇게 불편한 모양새가 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스포츠 행사가 빌미를 제공해 준 예, 거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북한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계기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북한으로서는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네. 따라서 우리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 땅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계기로 잘 삼아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이제 북측이 이렇게 굉장히 전격적으로 굉장히 사실 남북 관계가 이제 유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권 문제 특히 거론을 했고요. 또 핵
스스로 폐기하라. 굉장히 이제 북으로서는 아픈 아킬레스건을 꼬집었는데 또 대북전단 살포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계속 이어졌고. 그래서 북측에서도 뭐 엄청나게 이제 대통령을 비방을 했는데 이러한 이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전격적으로 이러한 이 최고위급 인사를 보낸 것은 분명히 이제 대화 의지는 밝힌 거지만 또 갑자기 이제 고위급 접촉 2차 회담 뭐 해봐야 알겠지만 또 뭔가 어떤 뭘 빌미 삼아서 이 트집을 삼아서 이 대화가 조금 막힐 이러한 또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여전히 이 고위급 인사를 보내면서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조건 없이 5.24 조치를 해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우리는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한 우리의 제재 조치이기 때문에 북측의 성의 있는 조치, 다시 말해서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만약에 요구할 경우 네. 그것이 접점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실상 합의가 어려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그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는 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통큰 결정을 했는데 네. 남측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고 남측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라고 트집을 잡아서 다시 추가적인 도발, 다시 경색 국면으로 가는 그런 어떤 명분과 빌미로 삼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정말 김정은의 통큰 결단이었다면 그 통큰 결단을 앞으로 이어지는 접촉에서 북측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북측 입장을 고려해서 북측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무조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접점을 찾아나가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원칙에 입각한 신축성, 유연성이 발휘돼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2차 고위급 접촉이 정말 성사될지 그 과정도 지켜보는 게 아마 북측의 의도, 진정성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북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이제 인천공항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인천공항 이 청사가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 보니까요. 뭐 몇 분 뒤면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 타고 왔던 이 김정은 위원장의 옛 전용기를 타고 다시 서해 직항 노선을 이용해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북한 대표단의 공항 이동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예정대로라면 10시에 북한 대표단은 북측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지금이 10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약간 늦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뒤에 이 정 총리와 이 작별 인사를 하고 이 북측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이 포함된 11명의 북측 대표단 일행이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뒤에 네,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황병서 네. 군 총정치국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경호를 받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뒤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공항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간단한 이제 절차를 밟고 이제 옛 전용기를 타고 온 전용기를 타고 다시 이제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인천공항 청사 안으로 북한 대표단 일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네, 북한 대표단 오늘 아침 10시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습니다. 한 12시간 가까이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많은 회담을 참가했고요. 이제 북한 전용기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 많은 이 보도진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북적거리는 모습입니다. 네, 북측 대표단 일행은 이미 청사 안으로 들어갔고요. 네. 이제 머지않아 우리 측 의전 관계자들의 이제 배웅을 받고 이 평양으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대표단 오전 10시에 도착을 해서요. 오전 11시에는 인천의 오크우드 호텔에서 이 남북 대표단 티타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아시안게임을 소재로 환담을 나눴는데 특히 남북이 각각 남자 축구와 여자 축구에서 우승한 것을 놓고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이 문성묵 전략문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